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희경 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오늘은 리트레이션 와치에 나타나는 AI로 작성된 논문들이 리트레이션된 사례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서지컬 리뷰라는 저널은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출간이 되고 있는 저널인데 이 저널에서 129개의 아티클이 리트레이션 됐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티클 중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이 인도 첸나이에 있는 사비타 대학에서 발간된 논문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리트레이션 와치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에디터인 치프가 다음과 같이 리트리트된 아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걸고 있는데 다 모든 것들이 generated by a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해서 리트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특정 저자들의 논문 내용에서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인 치프가.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그림이 사비타 대학에서 보이는 리트레이션 그 논문의 편수를 리트레이션 와치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하나의 저널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챗GPT의 등장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리트레이션 되는 사유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 AI를 사용해서 글을 쓴 경우들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저자들은 과연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이 스프링거 네이처 저널 뉴로서지컬 리뷰에서도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돼서 챗GPT와 관련된 어서시 크리에이티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은 바로 AI 어시스트 카피 에디팅이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에는 이라는 이렇게 글이 있는데 AI 어시스트 카피 에디팅이라는 문구는 이 스프링거 네이처 학술지에서 쓴 용어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쓴 용어는 아니지만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문장에 대해서 사람이 제너레이트 한 것보다는 좀 더 읽기 편하고 그런 스타일들이나 그다음에 글자들에서 에러가 있다거나 문법의 오류, 스펠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이 스프링거 저널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쓰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AI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한 흔적이 있거나 AI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저자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스프링거 저널 자체에서도 AI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긴 페이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된 이 부분, 바로 챗GPT를 사용해서 AI 어시스트 카피 에디팅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해당되는 논문들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 AI로 제너레이트된 아티클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저자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지속적으로 리트렉션 노트들이 붙은 상태로 많은 양의 아티클들이 이런 상태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연 출판사 그리고 어떤 출판 윤리와 관련된 협의체들에서는 AI로 논문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ICMJ,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 사용을 했으면은 공개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AI는 저자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AI를 사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위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협회인 코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보여줬던 ICMJ와 유사하게 세 가지 항목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AI는 논문에 저자로 명시될 수가 없고 AI를 사용했으면은 반드시 방법 섹션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AI 도구로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모든 내용에 대해 저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수많은 출판사와 협의체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판과 관련된 학술 출판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AI 정책들은 여기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저자 표기와 관련해서 AI를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표기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AI는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는 절대로 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AI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까지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허용 범위는 문장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거나 문법을 규정하거나 영어 표현을 개선하는 쪽으로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금지되는 용도는 바로 과학적인 통찰을 도출한다거나 임상 권장사항을 작성하는 등 문장 자체를 아예 AI가 작성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AI와 관련된 연구 논문일 경우, 즉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좀 금지를 하는 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AI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논문의 기밀성 보호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AI 생성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되고 표절 여부도 확인해 줘야 되고 참고문헌 정확성도 확인해 줘야 되고 최종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도 다 저자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통사항 외에 조금씩 특이한 사항들을 좀 보게 되면은 앞전에 보여줬던 ICMJ 같은 경우는 참고문헌 작성의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절 검사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를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뭔가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제공하는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구하는 학술 출판사나 또는 학술지의 가이드를 보시고 그 가이드에서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마 같은 경우는 AI 사용 연구의 반복론 세션에 작성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AI를 썼으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출판사별의 좀 개별적인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AI를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인용 레퍼런스를 달아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모든 스타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대표적인 APA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레퍼런스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정도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에디팅이라는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나오는 학술지에서도 2023년도에 이미 이런 식의 권장사항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사용한 AI 툴과 함께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지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AI로 그림을 인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AI 도구로 그림을 그려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프롬프트도 기재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들이 좀 유사하죠. 그래서 도구명과 언제 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명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메소드에도 많이들 기재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의 글에라도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은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자체가 AI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또는 언어를 조금 더 변화시켰다, 좀 더 잘
읽힐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정책은 매번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것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규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규제 안에서 또 다르게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은 또다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또 규제하고 그러면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들인 챗GPT를 사용한 논문 작성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새로 생기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규제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의 변경 사항들을 언제나 출판사들의 정책 사항들을 좀 읽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출판사에서 명확하게 항상 자신들의 페이지에서 밝히고 있고 투고하는 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어서퍼 가이드라인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출판사마다의 고유의 정책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점으로 내가 투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출판사의 고유 정책을 꼭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